서술형 정복 문제 1번. 다음은 과거 천문학의 논쟁에 대한 자료이다. 세플리와 허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얘기를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 볼게요. 세플리는 태양은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 근처에 있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나선 성운이다. 그리고 우리 은하 안에, 우리 은하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은하가 하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은하 안에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이제 우주의 모습은 은하수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플리의 이론이었고,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즉 안드로메다 그때 당시 성운이었죠. 성운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을 발견을 합니다. 발견. 그리고 세페이드 변광성의 거리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때 이제 측정이라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측정과 어림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 은하의 크기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은하수 밖에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안드로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아닌 외부 은하이다. 그리고 우주는 은하들로 이루어진 훨씬 거대한 공간이다. 이라는 거를 밝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빅뱅 이론에서 보면 빅뱅 이론 이전에 빅뱅 이론이 나오게 된 여러 학자들의 이제 이론들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허블의 우주 팽창 이론이죠. 허블 법칙이라고 해서 그 우주 팽창론에 보면은 은하들이 서로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랑 더 멀리 떨어진 은하들이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뭐 이런 식의 우주 팽창. 이걸 허블 법칙이라고 하고 되게 중요한 법칙이죠. 뒷부분에 나오는 빅뱅 이론. 전에 빅뱅 이론을 나오게 만든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플리의 이론을 수정을 했던 거죠. 허블은 수정이 되었었던 거고, 우리 은하로 한정지어 있던 거를 안드로메다의 외부 은하를 발견을 하면서 좀 더 우주 공간을 확장시켰던 유명한 학자죠. 그리고 허블은 지금 허블 망원경이라 그래서 우주망원경 우리 배웠는데, 우주망원경에 허블 망원경하고 그 다음에 제임스 웹이 가장 유명하죠. 제임스 웹은 최근에 띄었었고, 그 전까지 모든 우리 교과서에 실린 사진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 또 빅뱅에서의 어떤 증거들, 그런 것들은 허블 망원경이 알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1920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그래서 세플리가 우리 은하가 우주 전체의 모습이라고 여겼고,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하나의 성운에 불과하다. 하지만 허블 등이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당시 우리 은하의 크기로 알려졌던 10만 광년, 그 10만 광년 안에 태양계가 존재하잖아요. 훨씬 뛰어넘는 약 90만 광년이라 9배네요. 결론을 내자 우주의 크기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 우주의 크기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건 바로 거리를 측정해 버렸던 허블의 이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측정이라는 것과 과학자들의 노력, 인간의 경험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서술형 답을 써라.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인간의 경험 범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확장되었죠. 오른쪽에 문제 분석하기. 1920년 당시 생각했던 우주의 크기가 10만 광년. 그리고 허블이 측정한 안드로메다까지 거리가 90만. 그 다음에 허블의 뭘로? 측정으로. 자, 이번에 다음은 알루미늄과 구리의 밀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밀도는 우리가 기본량, 유도량 그러면 당연히 유도량이고요. 자, 밀도의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자, 부피와 질량이 모두 기본량은 아니고 질량은 기본량인데 부피는 또 유도량이 되죠. 부피는 다시 말하면 길이의 세제곱이니까 길이는 기본량이 맞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연결 지으면 밀도는 당연히 유도량이 된다. 자, 알루미늄 조각과 구리 조각의 질량을 측정하여 전자저울에서 측정하는 기본량은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길이의 세제곱이 아닌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한 물체일 경우에는 눈금 실린더에 물을 채우고 거기에 물체를 넣어서 물체의 부피만큼 늘어난 물의 부피로 그 물체의 부피랑 같다고 해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밑에 질량과 부피가 나와 있는데 부피분의 질량의 값을 구하면 밀도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각각의 밀도. 그래서 밀도는 또 물질의 특성이 되어서 이 밀도는 질량과 부피랑은 또 성질 부분에서는 밀도는 가능한데 질량과 부피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자, 밀도가 기본량인지 유도량인지 쓰고 밀도는 유도량이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량을 조합했다는 의미를 쓰시면 돼요. 기본량을 조합했다. 질량과 그리고 부피를 조합했는데 또 심지어 부피는 뭐다? 길이의 유도량인 거지. 그치? 자,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조합한 양. 질량과 부피를 조합한 양이고 또 부피는 또 한 번 더 길이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구리의 밀도를 구하기 위해 측정한 물리량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전자저울로 질량을 쟀었고 눈금 실린더로 부피를 쟀었죠. 그 다음에 기본량과 유도량이 있는데 기본량이 들어가려면 부피가 들어가면 안 되죠. 질량, 길이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길이의 3승으로 들어가면 되고 7개 이외에 조합한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도량이라고 얘기하죠.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에 다음은 전자 피부에 대한 기사의 일부이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피부처럼 외부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전자 피부. 자, 전자 피부는 피부 감각인 거죠. 피부 감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촉각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촉각은 우리 피부에 있는 감각점이라는 것으로 느끼게 되고 감각점은 순서상으로 보면 통, 압, 촉, 냉, 온점 이렇게 4가지, 5가지가 존재를 하고 통점, 아픈 거, 압력, 그 다음에 촉, 피부, 감각, 그 다음에 차가운 거, 따뜻한 거 이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감각 중에서 압점이 외부의 압점은 압력이죠. 압력에 대한 거. 압력 신호를 감지하는 원리를 이용했는데 이 전자 피부로 혈압 접촉 물체의 무게까지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어서 로봇이나 의수는 이제 새로운 손인 거죠. 보철기, 웨어러블 소자는 이제 시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건강진단 등 다방면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억에 들어갈 신호의 종류를 쓰시오. 압력이죠. 그 다음에 위 글을 바탕으로 하여 전자피부를 갖는 로봇이 기억, 압력 신호를 감지해서 정보를 얻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자, 한 번 더 써볼까요, 우리가? 자, 전자피부의
뭐가 달려있어요? 피부 감각이라는 센서가 달려있죠. 입력 신호,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죠. 그리고 디지털 신호로 만든다. 정보를 얻는다. 자, 센서란 물리량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거죠. 물리량은 여기서 피부 감각이고요. 자, 이렇게 전기 신호로 변환하면 이때는 아직까지 디지털 아니에요. 아날로그 신호죠. 그 다음에 이 신호를 디지털화 시키는데, 자, 디지털화의 세 가지는 선생님 얘기했지만 샘플링, 양자화, 부호화 이 세 가지를 거친다 그랬어요. 샘플링은 일정한 시간 간격, 아까 그 빨간 점 찍은 문제를 풀었었는데,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 안에 일어난 신호를 측정하게 되고, 양자화는 이 안에 일어난 신호들을 정수화 시키는 거예요. 정수화. 그래서 반올림 시켜서 소수점 이하의 부분들은 없애는 작업이죠. 이 과정에서 소수점으로 디테일하게 있었던 부분들은 정보가 손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호는 0과 1로만, 이진수로만 표시하게 돼서 이때 컴퓨터가 처리 가능하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이 과정에서 만약에 다시 아날로그로 전환한다 그러면,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오른쪽 문제 분석하기 볼게요. 무엇이 필요한가? 센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의 피부에 있는 압점은 어떤 신호? 압력 신호. 그리고 센서는 자연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갈게요. 다음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나타낸 사회적 문제. 안 좋은 그림이죠. 그쵸? 법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그림. 이 사람의 문제는 문서와 영상 등의 자료들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싣고, 요새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죠.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뭐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어떤 것이 저작권인지, 어디까지 저작권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게 아직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소송들이 있고요. 무분별하게 배포되기 시작한 것이다. 디지털 정보가 아날로그 정보에 비해 복제와 전송이 쉬운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디지털 정보는 뭐와 뭐로만 돼 있다 그랬어요? 0과 1로. 그래서 디지털 정보는 0과 1의 이진수로 신호를 표현하므로 신호의 왜곡 없이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다. 자, 이 글에 나타난 디지털 정보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무단 복제 앤드 배포에 대한 문제겠죠. 그쵸? 그리고 디지털 신호는 0과 1의 이진수로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는 복제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적다. 왜곡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조금 많을 수 있겠죠.